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윈도우 플랫폼에서 C++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박주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OS 개발에 관심을 두는 사람 많이 없는데요. 이 과목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프로그래밍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OS 개발이라는 것이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알겠지만 삶에 생계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OS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OS 시장은 개인이 만들어서 어떤 성공을 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작한 윈도우 운영체제나 리눅스 운영체제 계열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적하는 운영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운영체제 제작은 결국 운영체제를 완성한다고 해도 개인의 어떤 지적 만족에 불과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를 제작하려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래밍 환경에 처한다 해도 해당 개발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운영체제의 제작은 그 근본 원리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직접 이론을 설명하고 운영체제를 개발해서 실제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예제로 들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접근성이 높은 어떤 OS 개발 환경 보급을 통한 OS 개발 대중화를 위해서 운영체제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운영체제의 이름은 유자 OS라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유자 OS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운영체제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유자 OS의 어떤 실질적인 코드를 설명하면서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후에 이제 학습자분들께서 운영체제를 개발할 시 유자 OS를 개발해서 새로운 좀 확장된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는 유자 OS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강의를 전부 다 들음으로 인해서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C++ 언어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이해도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어떤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이 과목은 운영체제 자체를 구현하는 것도 큰 주제이지만 이를 통해서 모든 프로그래밍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운영체제를 직접 구현하고 소스코드를 설명하면서 제가 예제를 들면서 계속 설명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이제 유자 OS에 대해서 우선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수강에서는 유자 OS의 어떤 대략적인 스펙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자 OS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강사인 제가 1인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 오픈소스는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BSD 라이선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자 OS는 어느 정도 완성된 OS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 완성이 된 OS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오렌지 OS라는 네이밍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스카이 OS라는 이름으로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운영체제 이름 중에 스카이 OS라는 이름을 가진 O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OS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름이 유자 OS입니다. 유자 OS는 지금도 계속 개발 중에 있으며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버전적인 면에서 큰 진화가 있다면 이제는 OS 이름 자체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아마 버전 넘버링을 해서 이름을 지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자 OS2, 유자 OS3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유자 OS는 32비트 X86 프로세서에서 현재 동작하고 있습니다. 최신 컴퓨터는 다 64비트 X64 프로세서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64비트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크게 비용이 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6비트로 제작된 어떤 프로그램을 32비트, 64비트로 전환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32비트에서 24비트로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데이터 이제 코드의 처리량이
64비트로 변경이 된다. 또는 64비트 API 전용 API나 또는 호출 규약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단에서 약간의 수정과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32비트와 64비트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 진영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할 시 64비트만 배포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했고, 그래서 이제 32비트 안드로이드 앱은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 배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따져보면 알겠지만 32비트 자체가 원래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최신의 컴퓨터가 다 64비트로 전환을 하다 보니 64비트에 맞는 그 명령어가 어떤 처리 속도 효율 면에서나 어떤 그런 처리 속도 면에서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64비트만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지, 어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OS를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PU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x86뿐만 아니라 x64, ARM 이런 다양한 CPU가 있습니다. 이런 CPU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양한 해당 그 아키텍처에 맞는 어떤 어셈블리 언어를 작성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영체제에 이제 그래픽 모드를 추가할 시 그래픽 모드도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UHD도 추가되고 QHD도 추가됐죠. 이런 다양한 해상도도 미리 다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핵심은 일단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복잡도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유저 OS의 핵심입니다. 일단 기본 틀은 만들고 차후에 확장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해상도도 1024 곱하기 768 하나로 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펙의 확장은 게임기와 같은 거죠. 게임기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정해져 있고 CPU도 단일 CPU 하나만 지원하기 때문에 데스크탑 컴퓨터처럼 다양한 환경에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게임기에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개발을 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고 단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일단 이런 OS의 핵심을 개발하는 부분 외에는 최대한 단순화시킴으로써 운영체제를 좀 더 재빨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이런 확장 부분은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지금은 아키텍처와 해상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요. 차후 설명을 진행하면서 단순화시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OS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서드파티를 포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서드파티에는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나 그래픽 라이브러리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드파티를 포팅해야 자신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OS상에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흐림은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을 유저 OS에서 실행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유저 OS에서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유저 OS 관련 코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자 실제 코드와 이 페르시아 왕자의 화면을 출력하기 위한 다양한 서드파티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유저 OS를 개발하면서 여러 서드파티를 포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페르시아 왕자 같은 이런 게임들을 유저 OS에서 실행시키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저 OS의 큰 장점 중 하나로 차후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응용 앱을 설명하면서 그 응용 앱을 실행시키기 위한 서드파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O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OS는 계속 개발 중인 OS라는 것입니다. 저도 OS 개발에는 그렇게 뛰어든 지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개발 자체는 대학생 시절 때부터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마 2017년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고 책 집필 활동과 소스코드 수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바라는 점은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습득하셔서
새로운 OS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OS를 혼자서 개발하다 보면 OS 개발이라는 의미보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프로그래머가 한 명이어서는 효율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되어야 서로 간에 어떤 개발을 진행하다가 개발의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자 OS에 익숙해졌을 때 유자 OS에서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나 또는 어떤 버그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유자 OS가 좀 더 진보된 OS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S는 같이 만들어가는 O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자 OS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유자 OS는 앞에서 언급한 윈도우즈 OS나 리눅스 운영체제를 능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유자 OS도 속칭 하비 OS, 다르게 말하면 침이 O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유자 OS는 그 침이 OS를 범주에서는 조금 넘어선 OS입니다. 그것은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왜 이 OS가 침이 OS를 넘어서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유자 OS가 침이 OS를 넘어서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개발 플랫폼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습자분께서 또는 개발자가 OS를 개발한다고 할 시 대부분 리눅스 계열의 OS를 기본으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물론 유닉스, 리눅스 계열의 OS로 개발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의 OS 또는 FreeBSD 같은 OS는 이미 검증이 되었고 완성된 OS입니다. 이런 OS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완성된 어떤 제품에서 코드를 이해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품만을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핵심 커널 코어 자체를 수정하는 일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반면 유자 OS는 모든 것을 개발자 자신이 다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개발 모듈이라든지 커널, 응용 앱 이런 버그에 대해서 모든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OS는 개발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빨리 OS를 개발하고 싶고 검증된 OS를 바탕에 두고 OS를 개발하고 싶다면 리눅스 계열의 OS를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모든 OS를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싶다면 이 유자 OS를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자 OS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발 언어가 C++입니다. 대부분의 운영체제 커널은 C 언어로 되어 있죠. 하지만 최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C++로 운영체제 커널 코어를 개발한 OS도 리서치를 해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점점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언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바나 C# 또는 D 언어로 운영체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샘플이 있죠. 아주 극악한 어떤 속도 향상을 떨어뜨리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커널 코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상화 인터페이스라고 봅니다. 이 추상화 인터페이스는 다른 개발자가 커널 코어를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 언어는 속도가 빠를지는 몰라도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직관적으로 봤을 때 3자가 코드를 바로 이해하기란 좀 어렵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C++ 언어는 코드를 추상화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마지노선이고 그리고 언어 자체가 네이티브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어로 번역이 돼도 C 언어에 거의 필적할 만큼 거의 최적화된 코드를 보여줍니다. 유자 OS는 C++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OS를 개발할 때는 그 리눅스 환경에서 다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OS 개발을 상당 좀 진행하다 보니 원래는 제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개발 아이디로 사용한 아이디는 비주얼 스튜디오 6.0 버전이었습니다. 아마 1999년도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 아이디를 쭉 비주얼 스튜디오 계열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뒤늦게 리눅스 환경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리눅스 사용자 측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윈도우즈 환경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개발 친화적이 아니다, 뭐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리눅스 환경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특히 OS 개발에 한해서는 그 진입 장벽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환경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리눅스 환경이 패키지 시스템에 익숙해진다면, 그리고 어떤 빌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 그 리눅스 환경도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 운영체제 개발은 대부분 다 리눅스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유자 OS는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윈도우즈 64비트 버전에서 진행을 하고요. IDE는 통합 개발 환경이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합니다. 향후 학습자분들께서 OS 개발에 더 심화하신다면 유자 OS 수강을 끝내고 필연적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된 OS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개발을 유자 OS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된 OS를 빌드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과연 어떤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이 더 편한가, 그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이 유자 OS를 개발하는 이 윈도우즈 환경이 OS 개발 환경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강의를 마치고 나서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방 이제 유자 OS가 실행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유자 OS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지금은 5가지 예를 들었지만 더 많은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장점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유자 OS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의 소스로 두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행적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선행적 디버깅이란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좀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코드를 실행 중에 F9를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코드가 실행하다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한 코드를 히트했을 때 프로그램 동작은 멈추고 우리는 그때 그 프로그램의 어떤 내부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수값이라든지 그리고 함수의 콜스택 내용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다시 F9를 누르면 그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부터 다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선행적 디버깅을 운영체제 디버깅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유자 OS는 마이크로소프트 친화적인 어떤 개발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이나 유틸리티를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유자 OS는 C++ 구문 외에 STL,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11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 OS를 사용하기 위해 코드를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 수강을 하면서 강의 내용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윈도우즈로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내용 설명은 유자 OS라는 윈도우 친화적인 OS 개발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강의를 수강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개발해 보고 싶은 일반 개발자분이 이 강의의 타겟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체제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일단 C++나 어셈블리 언어, 그리고 운영체제와 관련된 서적 한두 권 정도는 독파한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결국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OS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의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정상에 도달하고 싶은 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차후 운영체제를 상업적으로 개발하시려는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방 수강하실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어떤 대상자분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어떤 예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자 OS의 어떤 개발 언어 자체가 C++이므로 C++와 STL11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STL11 같은 경우는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후 학습하면서 필요에 따라 배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 자체에 대해서 C++ 문법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적어도 운영체제 이론서 한두 권 정도는 학습을 했다는 걸 가정으로 합니다. 사실 이 유자 OS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유자 OS의 전신인 스카이 OS가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카이 OS에 대해서 설명한 운영체제로 제가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C++로 나만의 운영체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수강에서 설명할 유자 OS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유자 OS 자체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제가 책 내용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 책을 읽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뭔가 부족한 내용이 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책을 참조하는 걸 추천합니다. 책을 사주시는 것이 저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대학 도서관에도 보니까 대부분 이 책이 다 비치되어 있는 만큼 참조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는 이 수강 과목에서 설명할 내용들에 대한 대략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